여성을 괴롭히는 무릎 통증, 연골연화증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왕준호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네, 무릎이 아프면 다들 퇴행성 관절염을 먼저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온 6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는 통증이 느꼈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초기라는 말을 듣고 무릎을 많이 쓰면 안 좋아질까 봐 평상시에 일주일에 두세 번 하던 걷기 운동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좋아지긴커녕 무릎의 통증이 더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가져오신 MRI도 확인해 보니까 관절 연골은 깨끗하고 물렁뼈도 깨끗하고 다 멀쩡했습니다. 진찰해 보니 이분은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고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연골연화증이었습니다. 중년분들 무릎이 아프시면 다들 퇴행성 관절염 먼저 생각하시죠? 하지만 무릎 통증의 원인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흔한 연골연화증에 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골연화증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연골이 연화되는 병, 그리고 연골 조직이 약해지는 병입니다. 비슷한 말로 꼭 같지는 않지만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요? 네, 그런데 어렵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냥 연골연화증이라고 해서 오늘 연골연화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 연골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관절 연골이라는 거는 허벅지뼈, 종아리뼈, 그리고 슬개골에도 이렇게 얇은 연골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노란색이고요, 보이시는 거. 근데 이런 연골이나 관절 연골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서도 충격으로부터 뼈하고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연골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면은 마모되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골연화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주로 무릎 앞쪽이 아프고 시큰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쪽만 아픈 게 아니라 슬개골 주변 여러 군데가 돌아가면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을 때 이런 통증이 더 심해지고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 때문에 무릎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골연화증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때, 영화를 보거나 자동차, 비행기를 타고 딱 일어날 때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고 해서 영화관에서 오래 앉아 있을 때 아프다고 그래서 이것을 연골연화증의 증상을 시네마 사인, 시네마스콥 사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KTX를 오래 타면 그렇죠. 가끔 그러거든요. 부산 갈 때 잘 예, 타죠. 맞아요. 예. 그럴 때마다 조금 아프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또 반대로요. 이게 앉았다 일어날 때 말고 저는 요새 또 러닝 많이 하니까 러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무릎 앞이 시큰시큰거린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도 연골연화증 증상일까요? 네, 근데 엄진 아나운서처럼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연골연화증은 운동을 안 하신 분한테 많이 생기고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운동할 때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운동은 연골연화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무릎 앞쪽이 아프시다면 연골연화증 말고도 다른 질환도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환이요? 예,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는 슬개골 아탈구입니다. 연골연화증은 마찬가지로 여자한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무릎 앞쪽이 아프다는 거는 비슷하긴 해도 연골연화증은 슬개골 뒤에 연골이 약해지면서 무릎 계단 오르내리거나 운동할 때 좀 아프신 건데요. 반면에 슬개골 아탈구는 슬개골의 정상 위치에서 살짝 빠져 있는 상태라서 활동할 때 무릎이 불안정해지면서 슬개골이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연골연화증보다 슬개골 아탈구를 먼저 의심해야 되고요. 실제 슬개골이 빠지는 이벤트가 있는 사람은 슬개 대퇴 인대 재건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패드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사실은 연골연화증과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패드는 무릎 안에 있는데
그 어항 안에 해초들이 펄럭펄럭하는 거 보이시죠? 네네. 그런 것처럼 지방 패드는 펄럭펄럭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막 움직여요? 움직이네. 펄럭펄럭 해저처럼 부드러운 조직이라서 이게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주반에 끼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차이점이 있다면 연골연화증은 무릎 앞쪽이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아프지만 지방패드 증후군은 그 끼는 부위, 슬개골의 왼쪽이나 바깥쪽 이렇게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하다가 점프하고 착지하는 외상 때문에 슬개, 대퇴,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외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관절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슬개 대퇴 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골 연화증 말고도 비슷한 질환이 참 많은데, 근데 연골 연화증이 네. 여자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여자가 더 많이 그런 거예요?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게 출산하고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반이 남성보다 넓습니다. 사실 골반하고 슬개골, 그다음에 종아리뼈를 연결하는 각도를 Q앵글이라는데요. 그 앵글이 그 각도가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5도 정도 크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에 힘이 작용했을 때 슬개골이 옆으로 살짝 빠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더 관절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왼쪽에 여성분의 엑스레이는 슬개골이 살짝 옆으로 빠져 있습니다. 오른쪽하고 좀 다르죠? 네. 가운데 그런- 공간이 있네요. 네, 공간이 있고 이렇게 살짝 빠져 있는 아타이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활동성 X자 다리가 있습니다. X자 다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이런 활동 오다리 반대인 네, 거죠? 오다리 반대입니다. 오, X자 다리. 예. 근데 이런 활동성 X자 다리는 평상시에는 일자 다리처럼 보이지만 한 다리로 스쿼트하거나 이렇게 착지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X자 다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는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골반이 크고 엉덩이 관절의 대퇴골두가 좀 앞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살짝 무릎을 안으로 돌려야 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면서 활동성 X자 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성 X자 다리 때문에 연골연화증이 생길 수가 있고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무릎에는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점프하고 착지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여성분들은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부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서는 엉덩이 근육 약화가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 엉덩이가 뭘로 되어 있죠? 지방. 살. 아니에요? 네, 물론 살도 많지만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육이요? 예, 원래 그래서- 근육이 많은 데인가요? 근육이 많은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엉덩이 근육들은 이렇게 걷거나 뛸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막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관절을 안정시켜주는 이 중등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등근이 약해지면은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고 슬개 대퇴 관절의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근육이 좀 적을 수가 있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야, 진짜 엉덩이 근육이 무릎 연골까지 지켜주는 건지 네, 몰랐네요. 그렇죠. 야, 예. 지켜야겠네요. 엉덩이 네, 근육. 엉덩이 근육도 지키고 사실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퇴사두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대퇴사두근은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외측관근, 내측관근, 중간관근, 대퇴직근 이렇게 네 개가 합쳐진다고 그래서 대퇴사두근. 말은 들었는데 저 네 개를 합친 건지는 이제 알았네. 네, 그래서 사두근. 머리가 네 개 있다가 사두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이 무릎의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내측 관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측 관근이 약하면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측 관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원인으로서는 이 대퇴사두근이
신축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축성 떨어진 고무줄 아시죠? 그런 것처럼 뻣뻣해지고 짧아지면 관절 운동이 제한되고 그것 때문에 무릎에 통증 생기고 통증 생기면 운동 못해서 더 짧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순환이네요. 그러면. 네. 예, 다른 원인이 또 있을까요? 네, 그거 말고도 사실은 나이 들면서 콜라겐이 피부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관절 연골에 약해지기 때문에 손상되기도 쉽고 또 비만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하중이 커서 연골에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런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연골 연화증이 남성보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아요? 2.23배 많다고 합니다. 2배 이상이네요. 2배 이상이기 어머. 때문에 특히 여러 계시는 여기 어머님들, TV 보시는 어머님들이 신경 많이 쓰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무릎이 좀 시큰시큰거려서 네. 이게 좀 의심이 돼요. 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연골 연화증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앞쪽이 아픈 게 원인이시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무릎에 물이 찼는지 인대, 연골, 관절 연골이 괜찮은지를 MRI나 엑스레이 검사에서 확인하고 먼저 해야 됩니다. 연골 연화증은 그런 영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병이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연골 연화증 진단을 받으면은 뭐 치료하기는 어렵진 않을까요? 네, 연골 연화증은 사실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퇴행성 관절 연화증은 달아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운동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관절경 수술하고 운동한 거하고 그냥 운동만 한 거를 비교했더니 결과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 크게 두 가지. 근력 강화 운동과 유선사 운동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은 가볍게 뛰기, 빠르게 걷기,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운동 강도가 중요한데 운동 강도는 막 숨이 차서 옆 사람과 겨우 대화할 정도로 강도를 높여서 해야 되고요. 아, 높여서. 높여서 해야 됩니다. 천천히 산책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막 만담하면서 수다 떨면서 하는 걷기는 안 수다가 되는 힘들게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힘들 정도로 하셔야 되고요. 네. 예,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정도 해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유산소 이렇게 네. 좀 뛰는 거나 하다 보면 무릎 아프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럴 때도 계속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하면 다들 아프게 돼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아프더라도 매일같이 운동하면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서 본인의 운동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분 하던 운동 뛰면 아프던 무릎이 30분 뛰어도 괜찮은 무릎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인 거고 네. 그리고 갑자기 하다 보면 이제 또 부상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준비 운동 철저히 잘 하신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그럼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번 정도 하고 네. 근력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헬스클럽에 가서 기구를 사용해서 골고루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허벅지 근력 운동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엉덩이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엉덩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박철규 아나운서님 예. 도와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예. 엉덩이 근육하면 또 저죠. 예. 헬스장 가지 않고도 집에서 여러분 그럼요.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 방법. 있게 나가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옆으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정면을 옆으로. 바라보고 누워주시겠어요? 편안하게 누우시고 편하게 누우면 되죠.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구부리시면 되고 위쪽 다리는 바짝 펴주시고요. 네. 발목을 위로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네, 그래야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 네, 상체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상체는 편안하게 그래요?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너무 상태에서 요염하다. 이런 상태에서 30초 유지해 주세요. 30초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안 하시는 않아요. 분들은. 30초면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쉽지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30초 유지하고 다시 내려놨다가
다시 들어올려서 30초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30초간 해서 예. 1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0번이요? 이거 10번이면 뒷부분 되게 쉽지 않을 그럼요. 텐데. 이렇게 예. 하시고 모두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누워서 하는 거 말고 앉아서 하는 것, 아니, 서서 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얼른 알려주세요. 아유, 좀 힘드네. 벽을 짚거나 의자를 갖고 왔는데 예. 의자 벽 대신 저 어깨를 예. 벽을 만약에 이렇게 짚는다고 네, 생각하고 짚고 나서 반대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주세요. 옆으로요. 옆으로 이렇게 30초, 예, 30초 들고 내려놓고 요거를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또 30초 라고요, 욕심내서 설계 너무 아나운서. 많이 들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네.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엉덩이 근육이 확실히 또 이게 오네요, 뭐가 느낌이 네, 와요. 아니 어. 제가 뒤에가 보이잖아요. 네. 저기 지금 뒤에 근육이 막 떨고 있어요 지금. 평상시 쉽지 않네요, 욕심 진짜.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침마다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빠르게 들고 내리는 거는 네. 자주 했었는데 네. 이게 30초 이렇게 그렇죠. 길게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좀 네. 운동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아, 이제 제 강연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1차 병원에서 연골연화증으로 진단받고 걱정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런 연골연화증은 수술이 필요한 병도 아니고 평상시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칭만 잘해줘도 좋아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실제 근육량이 늘어나야 되고 뻣뻣해진 관절과 힘줄이 부드러워지고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3개월 이상 했을 때 효과가 있고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연골연화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좀 노력하는 게 힘들더라도 노력하면 다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티벗에서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교수님 워낙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요. 아유, 해바라기님께서는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아니라 연골연화증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라고 하셨고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 사랑님께서도 수업에 더 열중하게 됩니다. 오늘 알려주신 운동법 잘 배웠다가 아내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야, 오, 이런 분 계셨어. 사랑꾼이시네요. 야. 아유, 닉네임이랑 비슷하세요. 도라지꼬님도 쉬워 보이는데 따라해보니까 30초가 참 기네요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거 10번씩 3세트예요. 30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만 5분이니까 예. 양쪽 번갈아서 하면 10분이에요. 그래요. 쉽지 예.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요즘 들어서 무릎이 자주 아프다고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 댁에 이번 주말에 내려갈 예정인데 무릎 연골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챙겨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 예. 라고 야, 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무릎 관절 요쪽에 건강기능식품들 정말 많잖아요. 네, 많죠. 예. 많은데 그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동물의 관절 연골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그 식품들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장을 통해서 흡수될 때 좀 분해가 돼서 그냥 단백질로만 흡수되기 때문에 그게 무릎까지 잘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동물 실험 해보면 염증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결과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건강 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제적으로 큰 부담만 안 되면 꾸준히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효과 운동이라는 말씀이시죠? 운동이죠. 수술보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아,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인가요? 근데 그 운동하고 나서요. 약간 뻐근할 때는 스트레칭도 같이 네.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트레칭 중에 대퇴사두 스트레칭이 중요한데요. 예, 예. 뭐 제가 시간이 되나?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교수님께서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예.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무릎을 구부려서 손목으로 발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엉덩이 관절을 뒤로 펴서 다리를 뒤로 보낸 다음에 충분히 보낸 다음에 뒷감 발꿈치를 엉덩이에 붙입니다. 어이구, 엉덩이까지 붙이고. 예, 이게 대퇴사두 스트레칭인데요. 10초간 유지해 주시는 거를 10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그라든 대퇴사두근이 충분히 늘어나서 무릎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조적인 수단일 거고 네. 이게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까지 스트레칭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첫 번째 수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준호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